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좀 옮겨가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끝까지 기각 확신한 듯 청와대 박 대통령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비통한 마음이야 박 전 대통령 어제 잠을 아마 한숨도 못 주무셨을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참모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침통한 수석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등 대화가 제대로 오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저에는 어제 머물 것이다 입장이 있었고요. 따로 메시지나 입장 발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이를 언급할 여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오늘은 대통령이 조용히 계시고 싶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당분간 청와대를 떠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청와대 참모진들도 거취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34년 된 이 서울 삼성동 자택은요, 이미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인터넷 선도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리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만큼 아마 그동안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차재용 교수님, 뭐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의 그 헌재 선고는 11시 21분 내려진 이정미 권한대행의 주문 그 말은 정말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마치 꿈이라도 꾸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부분은 10분 공감이 됩니다. 우리말에 청천벽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그런 아주 맞아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대통령 그런 생각을 아마 그런 느낌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대통령과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줄곧 이야기했던 부분이 재단 모금은 뭡니까? 이 통칭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은 본인이 최순실 씨한테 그 표현을 수정하고 옷가지 정도만 도움을 받았지 국정 게이트는 전혀 몰랐다. 예. 그리고 그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 돈 한 푼 받은 게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앞서 우리 앵커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뭐 저는 그러니까 그런 판단 부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잘못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안 받고 특검 조사를 안 받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그러나 객관적으로 지금 이제 최순실 씨 국정 게이트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진행 방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모들은 제대로 된 보고는 했어야 된다. 예. 지금 사실 뭐 이 국민 여론은 8대2 내지는 7대3으로 탄핵이 인용되는 걸 바랬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법리적으로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무정지는 돼 있지만 참모들이 가서 여차 이렇게 해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준비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진언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대통령 신기 경호에만 너무 주력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충격과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최영우 교수님께서 지금 청와대 참모로 있었다면 대통령에게 가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인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경우의 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사전에 조언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 이거 무조건 기각되니까 편안하게 좀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까? 전자입니다. 그거는 인용 가능성도 있다.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책무예요. 예. 시스템의 책무고 참모로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욕 듣기 싫어서 뭐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지금 그런 걸 안 했다면요. 예. 저 사람들이야말로 직무유기로 다 벌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사실 사저로 옮기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지금 안 해놓은 게 있어요.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예. 이거 뭐 그냥 전체적인 건 15년, 사생활에 가는 건 30년 동안 열람 제한을 하는 그런 기록물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 권리가 어저께로 이제 박탈을 당하셨거든요. 그 혼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런 것들은 참모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예. 더구나 하나 더 뭐 사사로운 걸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관용 여권 못 쓰세요. 일반 여권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해외도 못 나가세요. 그러면 지금 예. 그런 부분들은 진짜 옆에서 참모들이
시스템적으로 했어야 되는 일인데 안 한 미리 거. 준비를 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저 수리도 미리미리 했어야 된다. 아이고 뭐 그거는 예. 뭐 진짜 말을 안 해도 가서 다 하고 불 따뜻하게 들어오게 만들어 놨어야죠. 예, 참모들 입장에서는 사저를 미리 수리하고 이러는 것이 대통령에 대해서 글쎄 불경죄를 저지른다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대통령 앞에서 저희들 가서 미리 사저 수리해 놓겠습니다. 예, 여건도 일반 여건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글쎄요, 뭐 아니 누가 그러니까 할수 IMF 때요. 그게 들어간 게 윤진식 비서관이 경제 좋다 그러는데 그걸 불구하고도 자기 자리 걸고 가서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래서 막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한 공직에 대한 의무성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예. 청와대 주변의 사람들의 아주 덕목입니다. 예, 좀 잠시 뒤에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청와대의 이번 사태를 불러왔던 책임자들 뭐 쭉 해서 언론이 또 이렇게 뭐 몇 면을 다 꼽았는데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제대로 조언을 하지 못한 이 참모들에 대한 지적도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눈에 띕니다. 청와대 관저 안뜰에서 2016년 초에 2015년이군요. 2015년 초여름쯤에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이 누군가와 깊게 고개를 숙인 채 통화하는 모습이 오늘 서울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을까요? 예. 뭐 옆 밑에서는 뭐 최순실 씨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뭐 알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는 동안 수많은 기록들 아까 이제 우리 최영호 교수님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현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겨주기 싫은 그 기록물에 대한 증거 인멸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뭐 주장도 야권이 좀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속히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허용하면은 일반인도 관저에 머물 수 있다면서요. 최대 언제까지 머물다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요. 지금 규정이 없고 지금 탄핵 그 선고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쨌든 대통령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그 여유는 줘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동 사저가 당장 옮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며칠의 여유는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탄핵 선고로 인해서 박 대통령이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마냥 청와대에 계속 있는다면 이게 버티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의 또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금명간에 오늘 내일 사이에는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도 주말이지만 또 국민들이 또 다 보는 앞에서 또 나가게 될 경우에는 또 이게 또 주목이 되니까 시간에 관련된 이동 시간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미국의 기업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미국 기업은요, 만약에 해고를 하면 미리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기업의 비밀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은요, 바로 경비원들이라고 할 수 있죠. 회사의 경비원들 두 사람이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하면서 바로 나가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짐은 회사에서 정리해서 보내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기업에 있는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기가 미리 빼내거나 아니면 USB에 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대통령이 그런다고 뭐 가정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혹시나 기록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뭐 증거 인멸이나 아니면 빼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보는 건데 물론 뭐 우리가 인정적으로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며칠 더 머무르는 것을 그렇게까지 박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도 그런 행위를 안 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글쎄 뭐 사인이라면은 일반 직장인이라면 해고 통보를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짐 싸서 나가야 됩니다만은 대통령인 만큼 또 미리 이 탄핵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아마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란 신분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상의 비밀 뭐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어요. 또 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증거인멸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시선을 또 야권은 갖고 있네요. 자, 더 보겠습니다. 선거 직후 청와대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 종일 깊은 침묵이 흘렀고요. 이 삼성동 사저 주민들 4년 전에 잘 다녀오시라고 바로 여기서 환호했는데 어쩌다가 나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라는 얘기도 삼성동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네요. 동생인 박지만 씨, 누나와 최순실의 인연을 확실히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꼭 잘 돼야 한다라고 박지만 씨가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 이지의 주가가 어제 크게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겠느냐라고 박지만 씨는 오히려 주변에 탄핵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도 좀 눈에 띕니다. 어차피 저질러진 일인데 이번 기회에 최순실과 인연을 확실히 끊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생인 박근영 씨는 참담하다는 얘기로 요즘 집회 나왔는데 어제는 집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동생인 박지만 씨는 누나의 탄핵 가능성을 높게 봤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최순실과 확실하게 연을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 회의적인 시각이에요. 그만큼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가 너무 끈끈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990년이죠. 당시 예. 그러니까 그 박지만 씨하고 박근영 씨가 누나이자 언니의 그 최순실 씨 일가와의 관계를 끊어달라고 예. 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탄원서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자신의 누님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일가와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예.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영향들을 아마 그때 당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탄원서를 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형제의 우애가 예. 끊길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바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가질 수 있는 그 상당한 부정적 파장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 국정게이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까지 상실하는 그런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박지만 씨 입장에서는 누님이 과연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상당한 그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두 사람 관계가 진짜 뿌리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 부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 조사를 안 받고 특검 조사를 안 받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그러나 객관적으로 지금 이제 최순실 국정 게이트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진행 방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모들은 제대로 된 보고는 했어야 된다. 예. 지금 사실 뭐 이 국민 여론은 8대2 내지는 7대3으로 탄핵이 인용되는 걸 바랬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법리적으로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무정지는 돼 있지만 참모들이 가서 여차 이렇게 해서 인용될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준비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진언을 해야 되는데 10분 공감이 됩니다. 우리말에 청천벽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그런 아주 맞아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대통령 그런 생각을 아마 그런 느낌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대통령과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줄곧 이야기했던 부분이 재단 모금은 뭡니까? 이 통치행위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은 본인이 최순실 씨한테 그 표현을 수정하고 옷가지 정도만 도움을 받았지 국정 게이트는 전혀 몰랐다. 예. 그리고 그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 돈 한 푼 받은 게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앞서 우리 앵커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뭐 저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좀 옮겨가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끝까지 기각 확신한 듯 청와대 박 대통령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비통한 마음이야 박 전 대통령 어제 잠을 아마 한숨도 못 주무셨을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들을 말씀이 없다라면서 참모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침통한 수석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등 대화가 제대로 오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저에는 어제 머물 것이다 입장이 있었고요. 따로 메시지나 입장 발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이를 언급할 여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아마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대통령 신기 경험에만 예. 너무 주력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충격과 상실감이 예.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최영우 교수님께서 지금 청와대 참모로 있었다면 대통령에게 가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인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경우의 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사전에 조언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 이거 무조건 기각되니까 편안하게 좀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까? 전자입니다. 그거는 인용 가능성도 있다.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책무예요. 예. 시스템의 책무고 참모로서는 안팎에서는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오늘은 대통령이 조용히 계시고 싶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당분간 청와대를 떠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청와대 참모진들도 거취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34년 된 이 서울 삼성동 자택은요, 이미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인터넷 선도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리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만큼 아마 그동안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차재용 교수님, 뭐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의 그 헌재 선고는 11시 21분 내려진 이정미 권한대행의 주문 그 말은 정말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마치 꿈이라도 꾸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부분